자, 아직 한 5명이 안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학생들은 제가 톡으로 알려드린 대로 팀별 평가표를 준비해서 수업 시작 전에 어 팀별 평가표를 각자 뭐 프린트를 하든 또 PC상에서 뭐 작업을 하시든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금방. 우리가 이 팀별 평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가 우리 기말고사 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기말고사 점수가 누락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시간을 뭐 다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1-2분 안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준비되셨죠? 네. 네, 오늘 최종 평가에 앞서서 평가표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 6개 팀이 1팀, 2팀, 5팀, 3팀, 4팀, 6팀의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기 팀의 발표 순서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팀별 평가표를 보시면은 먼저 주제의 타당성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로 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그 보는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내세운 어떤 기획 주제가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어떤 확산이나 전파, 마케팅에 가능한 아이템인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체의 효과성. 여러분들 각 팀마다 사용한 매체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뭐 한 가지 매체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도 주로 어떤 매체를 썼는지에 대해서 뭐 매체를 활용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목표 달성률. 이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어 접촉 건수를 단순하게 목표 건수로 했는지 아니면 사전 사후 조사를 해서 그 변화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지 각 팀마다 아마 목표 설정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계량화한 팀들도 있을 거고 또 사전 사후 조사의 향상도, 그러니까 좋아진 정도, 이걸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는 건데 이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의 우리 과제에서는 계량화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감안해서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5, 4, 3, 2,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팀을 제외하고 5개 팀을 평가하는 건데요. 물론 5점이 제일 높은 점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되면 '나는 뭐 5점을 주겠다. 3점을 주겠다.' 이런 각자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만드시고요.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각 팀별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 중에서 이번 프로젝트 실행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중간 평가 이후에 우리가
그 실제로 그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팀원을 이제 추천을 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표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평가표 위에 그 본인의 소속 팀하고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지금 어 그 먼저 자기 팀하고 이름을 먼저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발표 팀이 1 팀부터 1 팀인데요. 발표 시간은 전체 15 분입니다, 한 팀당. 앞에 그 모금 수업에서 해 보니깐 여러분들이 그 15 분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15 분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 하면서는 15 분이 짧을 수도 있는데 이 발표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잘 그 15 분을 발표하시는 분이 요령 있게 그 활용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제 그 권유를 드리고, 가능하면 15 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발표와 질문을 원래 발표 10 분, 질의응답 5 분인데 같이 합쳐서 15 분으로 해서 제가 어 그 끝나기 1분 전에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14 분에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가 1분 이내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분을 충분히 각 팀별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그 준비한 내용이나 어떤 그 자료들이 많은데 그 기기 조작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발표자들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진행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6개 팀을 다 쉬는 시간 없이 발표를 하고 어 마무리를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두면서 발표를 듣고 마무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제 발표 방식이나 수업 방식이 결정이 될 거고요. 어 우리 그 발표 절대적인 시간이 15 분이기 때문에 6개 팀이 다 해도 우리 수업 시간 이내에서 충분히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어 발표가 마무리되면 오늘 수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6개 팀이 계속해서 발표를 할 건지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계속 네, 했으면 쉬는 시간 좋겠습니다.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 제청. 뭐 지금 그 한 다섯 여섯 명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 채팅방에 올린 학생도 있으니까 채팅방에라도 그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 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 유용하게 쓰는 그런 그 합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학생은 또 '아 우리 그 3 시간 수업이니까 이거를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반대 의견이 있는 학생의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채팅방에 일단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50%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방식을 결정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신 학생들도 얘기를 해 주세요. 육성으로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 채팅방에 올려 주셔도 좋은데 지금 현재 그 의견을 해 주신 학생들이 우리가 32 명인데 수업이 지금 의견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간주를 해야 되죠? 지금 그 채팅 동의가 16 명이고요. 아까 그 저기 육성으로 유선상으로 얘기를 해준 학생이 6 명이고 그러면 21 어쨌든 70%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쉬는 시간 없이 진행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자 그러면 먼저 1 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1 팀 발표 준비되셨으면 사인을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슬기로운 백석생활 프로젝트 소개를 하게 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1조.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소셜 비즈니스 융합 전공 3학년 이현용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획 배경, 기획 내용, 실행 계획, 구성 내용, 목표 성과 순으로 발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기획 배경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상 최대의 사태 코로나.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심각한 상태에 돌입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는 소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졸업식,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행사 실시는 연기하거나 철회할 것을 권고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백석대학교의 학사 일정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위 수여식, 입학식의 취소 및 개강을 연기하고 3월 16일 개강 후 2주 동안 사이버 강의를 시행을 하였었습니다. 대학의 원격 수업을 추가 연장하고 등교일을 연장하였고 2학기가 되어서는 1차적으로 대면 비대면 혼합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대면 신청 희망자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격주 수업 방식 등에서 많은 과정을 통해 현재의 원격 수업, 사이버 강의, 그리고 화상 수업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신입생은 입학을 해놓고도 학교에 한 번도 안 와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백석대학교 학우들이 올린 글입니다. 새 학교를 안 가봐서 학교 안에 뭐 있는지 모르겠다. 나처럼 학교에 안 가본 새내기 있을까? 서점 어느 건물에 있어? 등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건물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조원들과 2주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처음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자 기획을 하였으나 저희는 더욱 확대하여 백석대학교 재학생도 우리 학교에 대한 질이나 건물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보자라는 통합적인 의견이 나와 학교를 잘 알지 못하는 신편입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하고 학교를 소개하고 이용 가이드를 제시해보기로 했고 카드 뉴스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을 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구성을 위해 9월 24일 학교에 모여 학교 시설을 탐방을 하며 사진을 찍었고 학교에서 학생이 자주 이용할 분류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식당, 먹거리, 편의시설 산책로, 체육공간, 휴게공간, 잘 모르는 건물 등으로 1차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제작한 슬기로운 학교생활 식당 편의점편 카드 뉴스 일부분입니다. 카드 뉴스를 게시를 한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 회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식당, 편의점, 편의시설, 흡연구역, 정보, 축약카드와 같이 4가지로 최종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카드 뉴스 배포는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백석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주 1회 제작 후 게시를 하였고 주기는 SNS 상황을 보고 유동적으로 변동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첫 번째로 에브리타임 정보 게시판, 소셜 비즈니스 융합학부 밴드, 소셜 비즈니스 융합학부 단톡방, 페이스북 백석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홍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해 구글 폼 설문조사 링크를 첨부하였는데요. 화면에 중간에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카드뉴스는 게시글 아래에 설문지 링크를 같이 게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카드뉴스를 총 4편을 기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성과 측정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회 사례 설계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설문지의 대상의 정확한 소속이나 나이 그리고 성별을 알아내기 힘들어 사전 사후 검사가 불가능을 하다고 생각을 하여 사전 검사 없이 사후 검사 한 번만 하는 1회 사례 설계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목표를 설문지를 50개 이상은 받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또한 저희가 제작한 카드뉴스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설문지 중 이 게시물이 학교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항목을 두어 정보가 잘 전달됐고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였고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 점수 4점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목표를 높게 정한 것은 참여자들이 같은 학교 학우임을 감안해 점수를 높게 줄 것을 생각하여 저희도 점수를 조금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설문지의 구성을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문지를 제학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게시글이 학교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와 같이 항목을 구성을 하였고 재학 형태는 재학생 67.2%, 신입생 29.3%, 나머지 휴학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알고 있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잘 모르겠다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순서를 이으며 보통이다는 잘 모르겠다와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설문지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프로젝트 종료일 기준 설문지 참여 58명, 설문지 척도 점수 평균 4.17점, 학교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항목에 대한 4점 이상 응답 비율은 84.5%가 나왔고 목표 인원 저희는 성과를 목표 인원 50명으로 정했었으며 달성 인원은 58명으로 달성률 116%, 목표 점수 4.2, 달성 점수 4.17로 달성률 99%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백석대학교 학생들에게
저희가 알고 있던 정보 전달을 하였고 저희의 주 목표였던 백석대학교 학생에게 정보 전달을 하여 도움이 되었다는 성과를 내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팀의 네, 4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4팀의 최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구글 설문지 말씀하실 때 네네. 본인이 설문지 참여자가 본인이 학교 시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뭐 많이 알고 있다, 그걸 설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예시로 수치가 제공됐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시로 알고 보니 학교 시설에 대해서 아는 개수가 정말 똑같았어요. 근데 A는 나는 이 정도면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는 4점 정도로 체크하고 B는 난 이 정도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 해서 3점으로 체크하는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참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지 그 체크 항목을 좀 객관적인 걸로 하셨는지 아니면 예시로라도 제공을 했는데 PPT에서 못 본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 조사한 거는 정보가 어느 정도 치중돼 있는지를 어느 학생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는 잘 알고 있다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다음에 카드 뉴스를 제작할 때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더 많이 넣어야겠다 아니면 적게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도표를 넣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실 때 첫 마디가 주관적인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설문 항목으로 보면 되게 주관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네. 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5조의 김주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몇 조 말씀이세요? 5조 김주환입니다. 혹시 들리실까요? 네네네. 네, 5조의 김주환입니다. 네, 발표 일단 상당히 잘 들었고요. 저도 학교 재학 중인 16학번인데 평소 가던 건물들만 가게 돼서 이제 모르던 시설들이 많았는데 잘 알 수 있는 마케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 상당히 잘 들었고요. 아까 혹시 PPT 넘겨줄 수 있을까요? 1차 구성이랑 2차 최종 구성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변화셨는지 이런 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조사를 진행하면서 또 계속 바뀌기도 하였고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프로젝트를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된 면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설문지에도 제 아래쪽 항목에 보시면은 어떤 것이 궁금한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에 또 도움을 얻기도 하면서 많이 변했고 저희가 많은 양의 정보를 좀 전달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모르는 정보거나 너무 저희의 주관적인 정보를 넣으면은 정보의 믿음이 좀 떨어질까 봐 그런 정보는 좀 제외하였고 학우분들이 원하는 내용의 제공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했던 분류랑 다르게 좀 변동되었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이 최종적인 형태가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제가 느낀 점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업도 많이 겹치고
다른 수업에서도 에브리타임이라는 SNS를 쓰면서 좀 게시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저희는 또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갔을 때는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점차적으로 갔을 때는 좀 점점 더 반응이 사라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너무 진지하게만 썼나 싶기도 하였고, 그리고 좀 재미 요소를 추가를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저희 쪽에 좀 재밌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SNS 대상을 일단은 좀 다양화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SNS 또한 뭐 에브리타임 같은 거를 보다는 차라리 소통이 많은 카페 같은 거나 아니면은 밴드를 좀 운영했으면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계속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과 측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다음 번 하시는 분에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그 발표를 한 현용이도 굉장히 매끄럽게 발표를 해 줬고, 제가 다음 팀들이 참고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주한이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자의 매너가 참 좋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른 사람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발표자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에서 많이 그 주제가 참고가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자를 일단 좀 북돋아 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부족하게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거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자를 뭐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있지만, 어쨌든 그 발표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그 예의를 표하는 거, 그런 매너가 참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발표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영이도 지금 아마 옆에다가 시계를 두고 했나 봐요. 그 시간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서 그런 그 자세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는 어떤 거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제가 15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15 분을 맞추려고 본인이 준비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1팀 발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계속 발표를 하거나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달을 해 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할 기회는 사실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런 사례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면 또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오늘 한번 좀 실천을 해 보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2팀 발표 이어서 듣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저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스 발표를 맡은 공은빈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 진행 및 내용, 프로젝트 결과 및 분석,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느낀 점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이버스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버스 프로젝트의 목적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홍보와 인식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방안이나 캠페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 중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에 대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해양오염 파트에서는 태평양의 쓰레기 섬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으로는 용기 내 캠페인과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기업을 소개하며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용품 사용 감소 유도와 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파트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 마일리지, 아파트용 미니 태양광에 대해 설명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만든 카드뉴스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및 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및 분석입니다. 2020년 10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의 목표로 조회수 100회, 좋아요 100개, 댓글 30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달성도는 조회수 166에서 166%가 되었고 좋아요는 70개로 70%, 댓글은 28개로 93.34%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달성도는 조회수 140회로 140%, 좋아요 4개로 4%, 댓글은 0개로 0%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남자 17명, 여자 21명으로 총 38명이고 연령대는 20대에 35명, 30대에 3명으로 대부분 20대인 것은 지인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항은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0명, 그렇다 14명, 보통이다 12명, 그렇지 않다 2명으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항은 환경 문제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명, 그렇다 14명, 보통이다 16명, 그렇지 않다 5명으로 환경 문제를 위한 노력에서 보통이다를 선택한 사람이 44%로 나온 것을 보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수치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은 평소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7명, 그렇다 8명, 보통이다 13명, 그렇지 않다 8명, 매우 그렇지 않다 2명으로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텀블러 사용과 배달 음식 자제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문항은 카드뉴스를 접하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으로 지인의 언급이 30명, SNS 홍보 5명, 인터넷 검색 2명, 기타 1명으로 대부분 지인 참여 유도로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문항은 카드뉴스를 통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6명, 그렇다 18명, 보통이다 4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을 표했습니다. 아홉 번째 문항은 환경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는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 15명, 그렇다 19명, 보통이다 4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을 표했습니다. 열 번째 문항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에 질문하였고 매우 그렇다 20명, 그렇다 16명, 보통이다 1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력하겠다는 긍정을 표했습니다. 11번째 문항은 주제의 매체와 형식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 18명, 그렇다 16명, 보통이다 3명, 그렇지 않다 1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매체와 형식이 주제에 적절하다고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뉴스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질문으로 글씨의 가독성, 이미지 배열 조정, 문제 제시 비중에 비해 해결 방안 비중의 빈약함 등을 피드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요청으로 응답한 20대 참여자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수치가 낮게 나왔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과 배달 음식을 자제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카드 뉴스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인의 요청으로 인한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과 이 카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에 관심이 있어 보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들의 느낀 점입니다. 이주신하고는 현대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 직접 우리가 조별로 마케팅을 시도하며 얻은 시행착오 데이터는 나중에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박진영하고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팀원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고 마케팅이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직접 해보니 앞으로 하게 될 마케팅들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마케팅을 알게 된 것 같고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과 모여 진행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알리고 해결하고자 카드뉴스와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도 알릴 수는 있었겠지만 더 장기적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어서 좋았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정보들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다원하고는 프로젝트를 통해 마케팅이란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다음에는 효율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 보완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더 발전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이버스 발표는 끝났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질문 2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이게 최종 결과에 대한 달성도인데요. 중간 평가 때보다 얼마나 더 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해보니까 12일 13시 기준으로 분석했던 조회수는 인스타그램 143회, 좋아요 70개, 댓글 28개였는데 11월 15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23회가 늘은 166회로 확인했고 또한 페이스북 조회수는 131회였는데 9회가 더 증가하여 140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는 38명으로 중간 발표보다 3명이 더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2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인스타그램 조회수가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페이스북은 페이지를 직접 찾거나 스크롤을 내리다가 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를 많이 설정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 비슷한 단어만 찾아도 나오기도 하고 관련 주제를 여러 번 검색했던 사람들에게는 추천 피드로 떠서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더욱 참여도가 높게 나왔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다면 저희 조 준비가 괜찮았던 걸로 생각하고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을 걸 예상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좀 왠지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게 안 궁금하셨나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아하고 품이 있어질 것 같은데 그 발표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을 가지고 그 저기 대사를 아니면 또 이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O 팀인가요? 예, O 팀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사인을 주시고 시작하세요. 네. 일단 잘 들리실까요?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크 잘 쓰고 버리는 법의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O팀의 발표자 김주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목차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잘 버리는 법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것이고 기획 배경과 개요 그리고 성과 평가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는 봄만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럴까요? 잠시만요. 지금도 안 넘어가시나요? 네, 슬라이드 쇼가 시작이 안 됐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금도 예, 똑같으신가요? 됐습니다. 예. 그러면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는 일단 건너뛰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는 봄만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감기에 걸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가끔은 화장을 하지 않거나 피부에 뭐가 났을 때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는 실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만 합니다. 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1개월이나 지난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 삶에 적응이 되어서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던 삶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1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과 관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폐마스크와 관련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네. 네, 2020년 1월 20일에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생기고 지금까지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미착용 사례 및 올바르지 않은 착용의 사례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보신 사진들은 뉴스에서 저희가 쉽게 찾은 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올바르지 않게 착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뉴스 인터뷰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저렇게 올바르지 않게 착용하고도 당당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아직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감염률이 80%까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진의 사례들과 같이 마스크에 관련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퍼뜨리는 숙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의식들의 변화를 주는 마케팅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마스크 잘 버리기에 관한 기획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전 세계에서 매달 1290억 개가 버려지고 이 중에 75%는 폐기물 매립으로 혹은 바다로 흘러가서 생태계에 유입되고 또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들처럼 폐마스크가 야생동물에게 족쇄가 되어서 발에 묶여있는 사례도 찾을 수 있고요. 또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마스크가
그 안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재감염의 위험이 도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들로 이제 타인이 감염되거나 야생동물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간단한 과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206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KF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응답자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면 마스크와 달리 빨아서 다회에 착용할 수 없는 마스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마스크를 3개 이상 착용하는 응답자가 60% 이상이었습니다. 하나 아까 보셨던 그래프와 같이 마스크 버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응답이 68%고요. 아무런 조치 없이 마스크를 폐기한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마스크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달 1290억 개가 버려지고 있는 마스크가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재감염의 위험도 또 고통받는 야생동물들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마스크 잘 버리는 것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기획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요.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와 카페, 그리고 네이버 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많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카드뉴스와 영상을 통해서 마스크 잘 버리고 잘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했고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조회수나 좋아요 수로 평가평가를 하였습니다.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음료 쿠폰 같은 것들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법, 또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요. 사실 지금 제 발표를 보고 계시는 다른 조원분들께도 지금 이 발표가 어느 정도 마케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카드뉴스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려면은 마스크 착용 전에 손을 깨끗하게 비누칠해서 씻어야 합니다. 또 고정심을 위로 가게 착용을 하시고 바깥쪽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을 해야 됩니다. 턱스크라고 하죠. 턱에만 이렇게 착용하면 안 되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셔야겠습니다. 고정심을 딱 눌러서 코에 딱 맞게, 코의 모양에 맞게 조절을 해야 하고 얼굴과 마스크 틈이 따로 없게 착용을 해야 합니다. 또 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마스크를 외부를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졌다면 또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기 위해서는 이 끈을 잡고 버려야 됩니다. 이 끈을 잡고 벌어서 마스크 안쪽이 안으로 가게 이렇게 2번 정도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여기 마스크 끈 있죠? 이 탄성이 좀 마스크 끈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실 때 중요한 점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야 됩니다. 이게 외부에서 버리게 되면은 바람에 날아가서 재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야생동물들이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서 단단히 묶어야겠습니다. 올바르게 폐기한 후에 손을 깨끗하게 마스크 착용할 때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카페, 그리고 인스타 등 소셜 네트워크의 카드 뉴스를 게시를 하였고요.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기 챌린지, 좋은 댓글 쓰기 그런 것도 이벤트도 진행을 해서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도 제작을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시간이 남았다면 다시 시청을 하든지 아니면 제 자료 공유란에 링크를 남겨두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에브리타임은 공감 10개 그리고 인기 게시물 등재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신 것처럼 공감을 14개 받았으며 인기 게시물에 등재가 되었으므로 기존 계획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는 기존 계획에 미달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10개, 그리고 밴드 표정 10개와 조회수 50 모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스토리 조회수 50회 및 게시물 하트 50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중 스토리 조회수는 2배 이상의 효과를 얻었지만 하트는 조금 아쉽게 미달되었습니다. 유튜브는 기존 계획했던 50회 이상의 조회수는 달성하였지만 좋아요 개수가 좀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합쳐서 총 100회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캠페인 조회수 550회, 그리고
이벤트 조회수 585회를 달성하였고, 단기간에 같은 사람이 2번 이상 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조회수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네이버 카페 특성으로 볼 때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설문조사로 진행한 네이버 폼도 원래 100명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지만 뭐 카페랑 뭐 인스타 등 여러 SNS를 활용해서 2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6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것도 성과평가로 넣었는데요.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기 챌린지로 받은 사진들입니다. 총 28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로 보았을 때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와 실천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성과 목표와 별개로 또 뿌듯함을 저희도 느꼈는데요. 저번에 교수님께서 홍보맨이 되셔서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마스크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신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랬던 것처럼 그 백석대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마스크 이렇게 버려야 된다, 이런 정보를 알려줘도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수치화된 목표도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이렇게 응답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저희 조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에 저와 저희 조원들 모두 뿌듯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마스크를 쓰는 시민이 백신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들에게 피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1팀 이현용 질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좋은 프로젝트 해주시고 좋은 선한 영향력 끼쳐주시고 감사하고요. 저도 이거 방금 보면서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네이버 카페 조회수를 궁금했는데 한번 네. 그쪽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조회수가 거의 목표 성과가 5배, 6배 이렇게 더 훨씬 엄청 넘어가는데 뭐 특별한 뭐 비법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질문 정말 감사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를 잘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스타도 조회수가 한 2배 정도 나왔고 네이버 카페도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제 생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에 달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밴드는 사실 학교 학생들이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던 SNS였던 것 같고 페이스북 백대전은 원래 담당자와 소통 문제가 있어서 원래 제 시간에 못 올려주셨던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등교하지 않다 보니까 백대전이 전만큼 엄청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걸 실패 요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죠. 그리고 가장 성과가 좋았던 네이버 카페도 이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마케팅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설문조사도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이나 더 활성화되어 있는 SNS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200분 이상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팀의 최하나 질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중간 발표 때도 느꼈는데 네이버 카페에서 되게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마스크 이거 본 이후로 계속 잘 버리고 있고 너무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되게 제가 이 팀의 팀원이었다면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혹시 팀원분들이나 발표자님의 소감 같은 것도 듣고 싶은데 발표에 안 나와가지고 듣고 네네.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정도 카페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 줄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결과가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사실 저도 다른 조원께서 이렇게 마스크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언급하기 전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재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일단 저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학교 학생한테까지 이거 알려줘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우리가 그래도 마케팅을 잘못하진 않았구나. 정말 필요한 마케팅이었고 그리고 네, 그 응답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조고요. 네, 저도 이제 5조의 발표를 통해서 마스크를 이제 올바르게 버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저의 질문은 되게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셔서 홍보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되게 좀 더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혹시 이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면서 좀 간단한 장단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20초 남았습니다. 네, 빠르게 대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한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네이버 카페도 잘 찾아야 되는 지금 시간 너무 없어서 잘 설명 못 드렸는데 네이버 카페도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 카페면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도 그렇고 그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약간 좋아요나 하트 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약간 좀 이렇게 감정 표현, 좋아요나 이렇게 누르는 것에 사실 생각보다 조금 인색한 편이구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요보다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좀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 영상도 못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일단 영상을 자료 공유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진행한 이 발표도 사실 시청하시는 다른 조원분들께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하신 여기 30여 명의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를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3팀입니다. 준비되시면 사인을 주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3팀의 최혜원입니다. 저희 3팀은 학교 앞 상권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상권을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사업 내용, 사업 성과 및 결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이대와 신촌상가의 공실률을 보시면 10.5%, 서울대 입구상가는 7.5%의 공실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상가들이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3팀은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앞 상권을 홍보하여 학교 앞 상권의 보탬이 되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과정입니다. 식당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체인점을 제외한 개인점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은 백석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9월 17일부터 9월 21일로 5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지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그 이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에브리타임에 올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은 맛이 그리운 곳, 궁금한 곳, 홍보되길 원하는 곳 등 어떤 음식점이 홍보되기를 바라는지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조사에는 총 69명이 설문에 답해 주었고 가장 많이 선정된 음식점 중 문을 열지 않은 에셀나무를 제외한
새 곳인 명자밥상, 도리돈밥, 이모네 식당을 선정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27일간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밴드, 네이버 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인 많은 글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글을 정기적으로 재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사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네이버 폼입니다. 에브리타임은 공감 20개, 스크랩 20개, 페이스북도 좋아요 20개, 공유 수 20개, 네이버 폼 설문조사는 6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방법입니다. 저희는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상권을 홍보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사전에 조사하였던 설문을 토대로 음식점을 방문한 후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프로젝트 시행의 성과는 에브리타임 공감 6개, 스크랩 2개로 목표의 20%를 달성하였고, 페이스북은 좋아요 3개로 15%, 네이버 폼 설문조사는 38명으로 목표의 63%를 달성하였습니다. 포스터 및 카드뉴스 피드백 결과 포스터 및 카드뉴스가 심플하고 눈에 확 들어오게 제작하신 것 같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내용이 적절해 눈길을 사로잡기 좋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드뉴스 속에 음식의 가격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과 다양한 종류의 맛집을 알고 싶다는 학우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희 3팀의 1차 프로젝트 진행을 팀원끼리 평가했을 때 결과가 미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팀원들 간 대화를 통해 크게 3가지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만연했고 그에 따른 저희 팀만의 차별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음식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고 시선을 끌만한 흥미 요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매체 종류의 협소함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문제 요인을 확인하고 다시 재정비해 2차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2차 프로젝트는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으며 에브리타임은 공감 20개, 스크랩 20개, 인스타그램 좋아요 20개, 조회수 100개, 네이버 폼 설문조사 6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더 많은 참여 유도와 관심을 끌기 위해 네이버 폼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상품은 학교 앞 커피 쿠폰과 학교 앞 식당 음식 쿠폰 중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선택으로 커피 쿠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피드백입니다. 기존 1차 프로젝트 설문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카드뉴스에 위 그림과 같이 가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음식 맛집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또 피드백을 반영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매체 종류의 협소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추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브리타임에는 공감수 25개, 스크랩 4개로 목표의 72.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감수가 목표했던 20개보다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폼 설문조사에서는 32명이 응답해 주신 결과 53.3%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차 프로젝트 시행은 카카오톡이 22명으로 대부분 지인들을 활용한 설문조사였지만 2차 프로젝트는 에브리타임이 28명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순수 설문이었다는 것입니다. 2차 프로젝트 시행 기간에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공식 계정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20개, 조회수 100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성과는 좋아요 35개, 조회수 112를 달성하여 122.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최종 성과로는 에브리타임 공감 총합 25개, 스크램 4개로 72.5%를 달성하였고 인스타그램은 좋아요 35개, 조회수 112개로 125.5%가 아닌 122.5%를 달성하였습니다. 네이버 폼 설문조사는 32명으로 51.6%를 달성하였습니다.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여 시행한 2차 프로젝트에서 가격을 추가한 카드뉴스에 가격이 적혀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설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학교 앞 상권의 음식들을 알게 되고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공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 응답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3팀의 가장 큰 의의는 1차 프로젝트 진행 시 미흡했던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4팀의 홍유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카드 뉴스들을 보면서 방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유익한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학교 상권 홍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뒷부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자료 내용이 PPT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통계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알고 싶고, 또 이제 네. 두 번째 거는 이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체인점을 제외하셨다고 하셨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이시나요? 네네. 잠시만요. 여기를 보시면 32분 중에 네를 대답한 사람은 28분이시고 아니요는 4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인점을 제외한 이유는 체인점 또한 힘들긴 하겠지만 체인점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음식을 파는지 그 맛 또한 또 알 수 있고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개인점은 그런 경우가 좀 체인점보다는 더 낮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접할 수 있어서 백석대학교 상권 홍보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스타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인스타그램을 사용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끝내도 될까요? 저 5팀 혹시 네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다루셨던 그 맛집들 혹시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맛집. 네, 잠시만요. 다루셨던 식당들 한번 사진 보고 싶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드. 네. 잠시만요. 별로 다른 이유는 아니고 신입생들이 학교로 오게 된다면은 학교 맛집들을 잘 모르는 상황일 텐데 네. 그쪽에 도움될 수 있는 마케팅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팀 남았는데요. 우리가 6개 팀을 계속 보기로 했잖아요. 그 보는 이유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같은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맥이 안 끊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졌던 기준을 가지고 6개 팀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있어요. 지금쯤 이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한번 움직여서 뭐 일어났다 앉았다도 해보고 몸을 한번 움직여서 이제 2개 팀 남았지만 마지막 팀이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그 평가를 덜 받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 한번 자기 자신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그 자세에서 조금 몸을 좀 풀어 주시고요. 이제 2팀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똑같은 눈으로 나머지 2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4팀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교수님.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4팀의 발표를 맡은 최하나입니다. 저희 팀은 일회용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을 시행한 근거 배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세계적으로 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정한 주제들만 봐도 환경 문제를 선정하신 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근래 1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적인 교류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은 식당에 방문해서 먹던 음식도 코로나19 이후로는 배달 서비스를 통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죠. 때문에 화면의 두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배달앱이 지난 5년 동안 10배가량 성장하고 그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량도 점차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만나서 코로나19 이전에도 대두되고 있던 배달 서비스를 통한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문제가 코로나19인 이후 지금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되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 활동의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페트병과 음식 용기, 그리고 투명한 것과 색깔이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 들어오는 폐플라스틱은 하루에 대략 110톤. 특히 배달 음식용 포장 용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일회용 그 플라스틱 우리가 음식 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더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러한 문제에 기반해서 저희 팀은 환경 문제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에 초점을 두었고 그 근거로는 배달 서비스에 따른 일회용품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팀이 하고자 하는 마케팅은 선정한 주제인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카드뉴스를 통해 경각심을 주어서 인식을 확대시키고 실천적인 행동으로까지 변화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기획했습니다. 대상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백석대학교의 학생 및 교수님입니다. 여기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소가 아닌 올바른 분리배출로 설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의 시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위생 문제 자체를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을 실행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의 타겟층인 백석대학교 학생과 교수님이 집중되어 있는 보시는 4가지의 SNS를 선정했습니다. 이 표는 저희 팀의 타임테이블인데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가볍게 훑어봐 주세요. 먼저 카드뉴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발표에서 보여드린 카드뉴스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는 환경과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를 알리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카드뉴스는 배달 음식과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카드뉴스는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카드뉴스와 함께 게시한 구글 폼 설문지입니다. 사전 설문지 제출 이후 참여자는 카드뉴스에 따라서 2주 동안 일회용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 실천 기간을 가집니다. 이후 희망자에 한해서 실천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 설문지를 제출받았는데요. 사전, 사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지는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점선 부분이 사후 참여 동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참여 설문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저희는 참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운영했고 사후 질문지와 상품 수령에 대해서 공지했습니다. 상품은 학부 사무실에서 물품을 수령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기한은 학술제 날인 12월 17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여기 수업 중에 받아가지 않으신 분 있다면 빨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폼 설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회용품 감소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후 설문에서 항상 그렇다의 비율이 크게 늘고 전혀 아니다의 답변이 없는 것을 보아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량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 한두 개의 사용이 응답이 증가한 대신 하루 3개에서 5개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감소하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증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의 질문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박스 분리수거 질문인데요. 항상 그렇다와 때때로 그렇다의 비율이 근소하게 증가하였고 거의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의 수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았을 때 조금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결과가 다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해보았는데 앞서 다른 팀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환경 문제에 이미 관심이 있고 또 백석대학교 내에 친밀도가 있는 지인들이 참여해주다 보니까 사후 검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케팅 목표 달성률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케팅을 계획할 당시 사후 설문 참여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활용한
네 가지 SNS의 조회수나 공감 등을 제외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게시한 SNS의 글이 대다수 중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사후 설문으로만 측정을 했습니다. 우선 사전 설문 참여에서는 30명이 사후 설문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마케팅 진행 시 한 분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톡방을 나가서 사후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었고, 두 분은 두 차례 사후 설문 링크를 보내드렸으나 결국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달성한 사후 설문 참여 인원은 27명으로 90% 달성하였습니다. 이 27명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 7명, 여성 20명이었고 직위로는 학생 26명, 교수님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종료 후 저희들의 소감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저희 팀의 대응입니다. 먼저 사후 참여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톡방을 나간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우였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자에게 다시 연락드릴 방법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곤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달성률이 사실 100%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100% 완전히 채우지도 사실 못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연장하지 못한 이유는 사후 참여자들에게 이런 일정에 대한 기간을 모두 공지해 놓았기 때문에 연장이 힘들다고 판단하여서 기존 일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증정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팀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올 경우가 없었고 때문에 처음에는 상품을 기프티콘으로 결정했었어요. 하지만 학부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법인카드로는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논의 끝에 학부 사무실의 동의를 얻어서 상품을 학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방문 수령해서 받아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학교에 하루라도 더 오는 날을 늘리도록 기간을 조금 늘려서 한 달로 잡았고요. 저희 대부분이 혁신융합학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등교할 것 같은 학술제 날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우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의 느낀 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소감이 나왔는데 이렇게 만족한 부분과 어려웠던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팀의 주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코로나 사태를 반영하여 주제를 잘 선정한 점. 둘째로 이 사회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확대하고 실천으로 이끌기 위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다는 것. 셋째로 선정 대상에 따라 SNS를 적절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아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분이 갑자기 나가신 것과 같이 계획이 어긋나서 곤란했던 것과 현실성을 고려해서 마케팅을 기획하는 것이 어려웠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와 그 정보들을 참여자분들께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4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5팀의 김주환입니다. 네. 발표 들어도 될까요? 질문 들어도 될까요? 네네. 네, 일단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결과, 사전 검사의 참여자 수와 사후 결과 참여자 수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컴퓨터
컴퓨터에 렉이 걸려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네. 혹시 여기 지금 화면 창 바뀌셨을까요? 네. 지금 응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총 인원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네, 총 인원은 여기 보시는 38명이고 이제 사후 참여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27명으로 10명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따로 여쭤봤던 거는 네. 결과가 많이 긍정적으로 변해서 네. 인상적이었는데 평소 일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용품을 좀 자주 남발하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총 인원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었는데 크게 감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마케팅이 많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사진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6팀 발표 듣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셜 마케팅 6조 발표를 맡게 된 정은총입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헌혈로 맺어진 우리인데요. 저희 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헌혈을 관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최대한 중간 발표와 좀 겹치지 않게 발표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헌혈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헌혈을 통한 프로젝트를 하게 된 목적과 목표를 통해서 설정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갔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성과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를 통해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헌혈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배경입니다. 첫 회의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한 기준은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적절한 효과성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관심이 필요한 주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지금 헌혈을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헌혈을 하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20%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보유량도 5배 미만일 경우에 관심 단계인데 현재도 지금 관심 단계여서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주의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헌혈 프로젝트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은 잘못 알려진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목표로 SNS로 헌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코로나로 인한 오해나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팔로우를 만들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현재 혈액 비상사태인 것을 알리고 헌혈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혈을 직접 참여를 해볼 수 있는 헌혈증 인증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적, 방금 말씀했다시피 인식 개선인데요. 약 4분간의 영상물을 일단 제작을 하였고, 두 번째로 저희가 카드 뉴스를 통하여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과 목표인 헌혈 관심과 헌혈을 참여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를 통해서 헌혈에 대한 소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헌혈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헌혈증 인증 챌린지를 기획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헌혈차가 저희 학교에 직접 와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행사가 되기 며칠 전에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헌혈증 인증 챌린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어떠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제작한 컨텐츠와 이벤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페이스북과 에브리타임, 네이버 전공밴드와 전공밴드의 헌혈 관련 인식 개선 카드 뉴스와 이벤트 홍보 게시물을 배포하여 참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SNS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고 콘텐츠를 진행했던 SNS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현재 가장 파급력이 크고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SNS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서 저희 프로젝트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카드 뉴스, 영상 등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팔로워라는 주기적으로 저희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행동까지 옮기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온라인과 더불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학교 앞에 있는 가게 내부에 홍보물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성과를 이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글을 읽어주는 팔로워 목표를 저희는 40명을 내정을 했었는데 총 56분의 팔로워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글의 좋아요 목표를 저희는 20개로 목표를 했었는데 저희 글 모두에 139개의 글의 좋아요가 달성을 하였고, 세 번째로 헌혈증 챌린지 목표를 저희를 제외한 총 10분의 인원을 정했었는데 총 16분이 헌혈을 하고 헌혈증 인증 챌린지를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모두 높아서 팀원들과 만족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질문이 계시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관하여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올해 김주환 네네네네. 자꾸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마케팅을 보고 나서 헌혈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그래서 헌혈을 다시 한번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변했는데요. 그래서 헌혈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데 요즘에 뭐 서울이나 어디 뭐 집합 금지도 많이 내려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혹시 뭐 헌혈의 집이나 그런 데서는 뭐 저희가 따로 뭐 집하면 안 되는 거나 그런 건 따로 없을까요?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몇 시까지 꼭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 바뀐 점? 그래서 저희가 바뀐 점 알고 가야 될 건 혹시 따로 없을까요? 네.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 주시는 것 말고는 따로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헌혈을 하고 나서
원래 저희가 선물을 받는데 그 소정의 상품을 지금은 2배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좀 헌혈을 늘리고자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팀 이현용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좋은 프로젝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봤던 건데 그 혈액 보유량에 관심 단계, 주의 단계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뭐 주의 단계가 되면은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혈액 보유량이 5인분 미만이면 관심 단계입니다. 관심 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매체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SNS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 이제 3인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의 단계로 변환이 됩니다. 주의 단계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협조 요청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이나 이제 학교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군대 이런 쪽에서 도움을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네, 주의 단계가 되면 그렇게 나라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저희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앞서서 저희 팀원들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헌혈을 하면서 받은 헌혈증은 모두 필요한 분께 기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만큼 저희 팀원들은 헌혈이라는 주제에 푹 빠져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셜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 팀원들 모두가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세상을 보는 견문이 넓어진 것 같다는 종합적인 소감을 내두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저희한테 헌혈을 통해서 소셜 마케팅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6개 팀의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평가표를 완성을 하시고 나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평가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그 평가표에 기재를 하시는 시간을 3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가능하신 학생은 지금 그 사이버 캠퍼스의 과제란에 제출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평가표부터 작성하시고 과제란 제출은 수업 이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네. 질문이 있네요. 네. 어제 본 바로는 네. 오늘 17시 50분까지 이거를 업로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네. 지금 사이버 캠퍼스가 서버가 터져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 기한을 오늘 중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려주실 수 예, 없는지. 제가 그럼 조정을 해 놓을게요. 네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평가표는 지금 잊어버리기 전에 일단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업로드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네, 지금 감사합니다. 학교 서버가 이상이 있는 건가요? 네, 사이버 캠퍼스가 지금 들어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아마 기말이어서 다들 뭔가 제출하고 하느라고 폭주하는 모양이네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각자 체크하는 거는 지금 하시는 게 그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빨리 하시고 정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럼 정리가 됐나요? 네. 네, 업로드하는 거는 사이버 캠퍼스가 정상화된 이후에 제가 일단 오늘 밤 12시까지로 시간을 조정을 바로 해놓을 테니까. 근데 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조정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정상화가 되면 제가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사이버 캠퍼스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부터 오늘 밤까지 뭐 그때까지도 안 되면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뭐 한 학기 동안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몰랐던 것 또 새로운 거 하나씩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어제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교원 임용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면접을 하러 갔는데 면접관들이 PBL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PBL 수업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 기획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PBL 수업은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들이 수업 시간으로 할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 더 많은 시간을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도 다 이제 수업의 일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의 그 실적물을 업로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현장에서 각각 팀별로 활동하는 것들이 지금 어 우리 수업 시간 이외에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축적이 지금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들었다고 제가 답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어 PBL 수업을 하는 그 유사한 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중복적으로 같은 뭐 그 SNS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프로젝트의 과제들이 비슷한 툴을 활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 그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제 무슨 뭐 학부면 학부나 이런 그 전체적으로 그 교과 과정 운영 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SNS를 예를 들면 뭐 어느 수업 과정은 뭐 그 백석 톡 뭐 에브리데이로만 한다. 어떤 수업 과정은 뭐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이 PBL 수업을 듣는 많은 과정이 중복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그 뭐 이렇게 특징적인 어떤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PBL 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학술제에서 PBL 경진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온라인 학술제에 2개 팀을 각 수업별로 2개 팀을 인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참여하고자 하는 팀을 우선적으로 자원으로 제가 자발적인 참여를 로 해서 신청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데 학술제 온라인 그 학술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오늘 발표한 뭐 PPT 자료나 혹은 또 영상 자료가 있으면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인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경진대회를 하는 건데 각 과목별로 2개 팀을 이제 신청을 하라고는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 팀은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 자원하는 팀 말씀하세요. 선착순. 저희 2조 하고 싶습니다. 네. 2 팀. 저희 3조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 팀하고 3 팀하고 참여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학술제 온라인 그 학술제가 개설이 되면 그때 거기에다가 그 팀장이 그 업로드를 자료를 업로드 시키면 그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 4팀도 참여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6팀도 참여하겠습니다. 헤헤헤헤. 또 혹시 5팀도 참여해도 될까요? 이제 한 팀 남았어요. 1팀. 1팀은 참여 안 하실래요? 네. 그러면은 1팀을 제외하고 5개 팀이 2개 팀을 신청하라 그랬는데 일단 5개 팀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PBL 수업이 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팀원들은 성적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거는 오산이고요. 팀 프로젝트에서 지금 우리가 중간 평가나 지금 오늘 최종 평가에서 팀별로 이제 각각 그 공통 점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팀원들이 같은 그 점수를 부여받겠지만 그 비중이 뭐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출석이라든가 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참여 점수 형태로. 그리고 뭐 제가 중간 평가 때도 얘기했지만 뭐 질문을 하는 거라든가 발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팀인데 왜 아무개랑 저랑 학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더라도 제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 팀 프로젝트라는 게 팀 전체가 공동체로 같이 가는 건 맞는데 결과에 대해서도 꼭 같지는 않다. 중간중간에 개별적인 어떤 그 부가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 우리 2 주차 수업이 남았어요. 그래서 2 주차 수업은 다음 주 수업에서는 어제 그 다사랑 공동체 그 발표회에 했었던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받아서 그 김충관 교수님이 편집해서 주신다 그랬는데 뭐 아니면 편집을 못하면은 25분 단위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에 그 형식적인 어떤 그 틀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 매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공을 할 거고요. 15 주차 수업에서는 지난주 수업에 우리가 사이버 줌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 자원 개발에 관련된 그 취업의 전망이라는 그 우리 비교과 과정에 그 교과 과정을 만들어 주신 그 모금가 협회 상임이사님의 그 강의를 올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는 자율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지난주에는 줌 수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제 청취를 하시면 되는데 15 주차에 그 후원자 개발에 대한 거, 자원 개발에 대한
또 그 과정 강좌가 있어서 그 강좌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 자원 개발이라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우리 교과 과정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이제 흔하게 썼지만 SNS,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도 어떤 게 더 유용하구나, 어떤 방식이 더 접근이 더 효과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개별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우리 수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자산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마케팅하는 걸 기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만나더라도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또 나라는 사람을 언제든지 찾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을 잘 마케팅하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터득한 어떤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마케팅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포장도 잘해야 되지만 또 내면도 잘 채워야 되고 또 표현도 잘해야 되고 제스처나 이런 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잘 여러분 각각이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잘 마케팅하는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마케팅해서 성공하는 그런 우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강점, 마케팅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요번에 기획하고 팀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강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대로 자신을 마케팅하는 그런 기획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우리 지금 연속으로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피로하실 텐데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 2주간의 사이버 수업 잘 들으시고 그리고 방학도 잘 보내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백석톡이나 제 이메일이나 뭐 전화하셔도 좋고 소통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예, 그리고 학술제에서 혹시 만나게 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로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입니다. 교수님, 네. 온라인 학술제 네. PPT랑 영상 같은 거 제출하는 거 혹시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온라인 학술제가 개설이 된대요. 다음 네네. 주에. 예, 거기에다가 업로드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거기서 PBL 감사합니다. 경진대회 메뉴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